자, 근데 요 대체 결제 방식의 그 수수료 이 7%도 올 7월 24일 날 개정돼서 내년도 1월 25일부터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지금은 상생법에 의해서 원래는 또 이 하도급법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겠죠. 하도급법이나 상생법이나 공이 그 수수료를 7%라고 보는데 내년도 1월 25일부터는 은행별로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은행별로 그 수수료 받는 그 수수료를 지급을 해라라고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고시 자체가 폐지된 겁니다. 고시 자체가 내년도 1월 25일부터는. 하지만 할인료는 7.5%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납품 대금 미지급 행위 유형은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뭐 음으로 지급했는데 납품 대금이 부도 처리된 경우 이게 다 납품 대금을 미지급한 겁니다. 자, 요 나머지 내용들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요 뭐 계산식인데 아주 뭐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상식적인 내용. 뭐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2015년 7월 8일 수령해서 9월 9일에 수탁기업에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때 지연이자는 얼마나 되겠는가? 자, 여러분들 여기 7월 8일 날 수령을 했습니다. 7월 8일 날 수령했고 목적물 수령 후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2015년 9월 6일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7월 8일 날 수령했고 60일째 되는 날이 2015년 9월 6일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은 언제부터 하느냐? 9월 6일 다음 날인 7, 8, 9. 9월 9일 날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9월 7일, 8일, 9일까지, 그 주는 날까지 합쳐서 여러분들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5천만 원입니다. 이게 그 대금이 5천만 원이고, 그리고 지금 2015년 다 7월 1일 이후부터라고 상정을 했을 때, 자, 지연이자율이 15.5%니까 0.15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연일수가 3일, 그리고 요 365 나누는 거는 요거는 연이자율로 환산했을 때 15.5%니까 365를 나눠주면은 그 지연이자가 실제 금액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무난한 내용인데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약간 좀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애초에 계약을 할 때 검사 방법 기준에 대해서 약정서 상에 이렇게 적어놔야 되는 사항이고, 자, 검사 결과 통보 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 조문상의 내용들을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검사 기준을 정해야 된다. 지나치게 까다롭다든지 내지는 수탁기업에 불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이 부분만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자, 상생협력법 상에는 검사 결과를 언제까지 이렇게 통보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날짜를 명확하게는 안 적어놨는데, 이 하도법 상에는 그 검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수탁기업에 통보해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검사에 합격한 거로 간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지만 상생법상의 내용은 아니고 하도급법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내용은 검사 결과 내지 검사 및 검사 결과 통보 의무가 상생법과 하도급법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 이거 역시 하도법하고 상생법에 공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 감액은 조금 이따가 나오고요. 물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가 부당 물품 수령 거부인데, 이러한 행동을 상생법상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위탁기업 입장에서는 좀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위탁기업이 발주자, 고객 클레임,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물품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주자나 고객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물품 수령을 거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실제 하도급법이나 상생법에 의해서는 이러한 사유가 물품 수령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네.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수탁기업이 책임을 질 사유가 없는데도 수령을 거부를 할 경우에 이런 위법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방금 제가 얼추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는 참조로 설명을 드리면은 수령을 거부하여 한두 달 후에 납품하도록 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령을 거부를 했지만 한두 달 후에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명확히 따지면 수령 거부는 아니겠네. 아닙니다, 여러분. 수령을 지체를 하는 것도 수령 거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부당한 물품 수령 거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부당 납품대금 감액 금지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보다 조금 뒤에 나오는 부당 납품대금 결정 금지를 먼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애초 계약을 할 때 납품대금을 결정을 하고 이후에 제조 공정이 이루어지면서 이미 정해진 납품대금을 감액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PPT상이나 아니면 조문상으로는 감액 금지가 먼저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물품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 등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약 체결 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격을 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사항은 아닌데 하지만 공정거래법 내지는 하도급법 나아가서 상생법에 있어서는 통상 지급된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 대금 가격을 단가를 정하면은 위법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법사항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가격을 너무 심하게 후려치면은 이 부당 납품대금 결정 금지에 해당돼서 위법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같은 경우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 사항이고요. 자, 아까 전에 건너뛰었던 납품대금 감액 금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유사한 하도급법을 상생법과 유사한 하도급법을 보면은 이 조문 제목에 대금 감액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대금 감액의 금지, 감액의 금지 이런 말이만 나와 있지 부당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반면 하도법에 보면은 납품대금 결정 부당 납품대금 결정 금지라고 되어 있지 부당이라는 말이 꼭 들어 있습니다. 하도법상에 부당 납품대금 결정 금지. 근데 감액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부당이라는 말이 하도법상에 없습니다. 그냥 감액 금지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감액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금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낮게 하든지 현저하게 낮은 이렇게 가격을 후리치면은 부당 납품 대금 결정 금지에 해당이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낮게 하면은 그것은 용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액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결정된 단가를 이미 결정된 대금을 이후에 깎는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법 상에 있어서는 그 조문 제목에 부당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참조적으로 아시고, 그럼 제가 이거를 왜 설명드리느냐? 부당 납품 대금 결정 금지보다 상생법 상에서는 부당 납품 대금 감액 내지는 납품 대금 감액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더 까다롭습니다. 자, 그러니까 위탁기업 입장에서 중간에 이미 정해진 단가를 깎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좀 참조를 하시고요. 요거는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 자, 하도법으로 조금 비껴가서 이것과 상당히 유사한 하도법상의 감액 금지를 보시면은 감액 금지에서 여러분들 감액을 할 때에는 원래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을 할 때는 어떠한 서면을 감액과 관련한 서면을 발급을 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법에 있어서는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게 마치 계약서를 발급을 하듯이 미리 줘야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한다고 이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됩니다. 그 보면은 그 하도법상에 적어야 될 내용들이 하도법령상에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납품대금을 깎아야 되는지, 납품대금 뭐 깎는 기준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깎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가지고 수급사업자에게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참조를 해두시고요. 부당납품대금 감액 행위의 예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읽어보시면은 상식적으로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것만 참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탁기업과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 자, 요만큼 깎자. 이미 이렇게 가격이 결정됐지만은 요만큼 가격을 깎자. 단가를 인하하자라고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 그렇다 하더라도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전에 이미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거는, 요거는 부당납품대금 감액에 해당이 됩니다. 요 부분만 좀 더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부분도 좀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건 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한번 조문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도법에 유사한 조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 금액을 지급받은 위탁기업이 동일한 이유로 수탁기업의 추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렇게 말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자, 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뭐 경제상황 변동 내지는 뭐 설계 변동도 해당합니다. 하도법에 보면은 설계 변동이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적시를 해놨습니다. 자,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 금액을 위탁기업이 받아야 됩니다. 요건 이제 제3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 개의 거래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발주자, 위탁기업, 수탁기업이 있어야 되겠죠. 자, 발주자로부터 위탁기업이 추가로 돈을 받아야 됩니다. 추가로 돈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요게 첫 번째 요건이고, 두 번째 요건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탁기업의 그 동일한 이유로 추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업 역시 뭐 경제 상황 변동, 뭐 설계 변동 등의 이유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야 됩니다. 요 두 가지가 다 만족했을 경우에는 역시 납품대금을 증액하여서 자기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여서 그 비율대로 이렇게 납품대금을 더 증액해서 이렇게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요 부분만 유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뭐 설계 변동 내지는 경제 상황 변동 등이 있다 하더라도 법 조문에는 우리가 증액해서 발주자로부터 돈을 더 받으면 증액해서 수탁기업에 주도록 돼 있지만은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그렇게 증액해서 안 주도록 이렇게 약정을 할 경우, 합의를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이게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 간의 약정에 의해서 동조항의 적용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사유일 경우에는 동조항의 적용을 배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된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참조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부당 물품 강제 구매 금지, 이거는 읽어보시면은 다 아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뭐 소위 말하는 위탁기업, 수탁기업, 뭐 요즘 뭐 이런 말들이 많이 하죠. 소위 말하는 갑을관계, 갑의 지위에 있다고 을의 지위에 있는 수탁기업에게 뭐 자기나 아니면 자기 계열사나 아니면 제3자 기업의 그런 물품이나 자재들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 그런 행위 역시 위법사항이 되겠습니다.